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인텔도 품을 가능성 파운드리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어제 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도 저희가 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소식에 대해서 주목을 해드렸고요. 어제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좋았고 AD 칩스 같은 또 중소형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파운드리 관련주 계속될까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위탁 생산에 대한 파운드리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공장이 가동률 거의 100%까지 지금 올라가는 수치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에 대한 위탁을 준다는 부분이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2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 파운드리 설계나 이 공정까지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삼성전자나 TSMC에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도 아직 캐파가 이런 수요 부분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작년이었죠. 퀄컴과 인비디아 쪽에서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이 파운드리를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텔 쪽에서 확보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외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 역점을 두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지금 삼성전자 주는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할 것 같은데 인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진짜 경쟁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주를 줄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TSMC에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TSMC가 인텔 쪽에서의 그 파운드리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인텔에 TSMC 준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삼성전자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 경쟁 업체가 어느 업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의 성장세는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간다고 하고 지금 16배, 17배 받는다고 하더라도 TSMC 주가가 지금 이제 PR로 봤을 때도 30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 두 기업 다 PR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잘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이 두 파운드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선 내년에 봤을 때, 올해도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의 그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다양해지거든요. 5G 쪽도 그렇고, 이 자동차 전장화, AI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 파운드리 쪽은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시장 삼성전자 또 어제 주가도 좋고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당분간은 이런 추세는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파운드리 대표 기업 TSMC가 PER이 30배 정도인데 현재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기준의 PER은 17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난해 증권가에서 2차전지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더 고평가인데 우리는 저평가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논리가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파운드리 굉장히 업황이 아주 좋습니다. 호황이고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 국제선 여객 여전히 부진하다. 항공주 꼽아주셨습니다. 언제쯤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이 기대가 사실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조금은 무르익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해외에서 WHO에서도 또 나오고 있어서 진짜 우리 해외여행 가는 시기가
향후 몇 년 안에 오긴 올까라는 생각이 또다시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행주들의 백신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폭이 컸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백신 공급 소식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유통이나 안정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집단 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12월 달에 국제 여객선 을 수송 실적이 작년 12월이 재작년 12월보다 역시 뭐 96.3%까지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 달에 22만 명에 대한 부분 22만 명밖에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요 노선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동북아, 뭐 대양주 그리고 뭐 동남아, 일본, 중국 같은 게 다 95% 이상의 감소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 전 노선이 급감했는데 이 수치는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이런 수송 실적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그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부분이 뭐 약간의 숨고르기로 하면서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그 어떤 상승과 릴레이팅이 기대될 수가 있었지만은 참 그걸 기대하기가 지금은 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여객이 아니라 화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느렸거든요. 작년 12월에 화물 수송은 재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늘었는데 역시 여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는 대신에 화물이나 이런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해외 직구 때문에 이 어떤 여객 화물에 대한 수송 실적 늘어난 그런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IT 제품들과 뭐 바이오헬스 관련 수출 부분은 뭐 견주한 걸 본다고 한다면 네. 뭐 수출은 잘 됐잖아요. 수출이 잘 되면 역시 화물에 대한 여객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화물 쪽에서의 관련된 좀 그 특화된 그런 기업들은 이 항공 업종 안에서 찾아도 어떤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되면서 뭐 화물에 관련된 그런 항공주는 역시 뭐 대형사밖에 없잖아요. 뭐 대한항공 대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화물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봤을 때도 월간으로 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대한항공이라는 대형 항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집단 면역을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때도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은 좀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승인이나 나왔을 때는 투자 심리에 좋아질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항공업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WHO가 연말에 코로나의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단 면역이 쉽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또 간밤에 지금 방중 조사를 WHO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집단 면역이 힘들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객 수요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화물의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는 항공업종 또 백신 수송에 대해서도 또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항공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제 한 차례 뭐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을 반영해서 삼성전자, DB하이텍이 2%대 상승을 보였고 AD칩스가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DB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DB하이텍은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관련주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2인치에 대한 웨이퍼를 만드는 부분인데 우선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어떤 인텔 쪽에서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뭐 인텔 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론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8인치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외주를 줄 가능성도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DB하이텍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장 가동이 거의 98%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지금 증설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DB하이텍 한마디로 지금 잘 굴러간다. 회사도 경영이 잘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의 어떤 이제 8인치나 제품 가격을 이 4분기 때 지금은 거의 봤을 때도 한 10에서 15% 정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이 부분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수요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올해도 계속 늘어날 그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DB 하이텍의 마진이나 여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본다고 하더라도 뭐 6인치, 8인치, 12인치 어떤 다 호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에 대한 어떤 주가가 좀 신고가를 어제도 기록했는데 뭐 꾸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뭐 TSMC, 뭐 대만의 TSMC 그리고 DBA도 마찬가지지만 PER이 높아진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라 PER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레벨업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지는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56,200원에 끝났는데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5만 원 잡으면서 DB 하이텍 확인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인텔의 삼성전자 위탁 생산 수주 가능성과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파운드리주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는 국제 여객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하락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는 파운드리 가격 급등 기대가 나오고 있는 DB 하이텍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